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넣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5번째 대책이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추가 확대 방안을 이제 말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역세권의 고밀 개발을 인해서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센티브에 대한 기부 체납을 받겠다는 겁니다. 입금에 대한 기부 체납, 50%라 하는데 말은 몇 프로 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의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확대해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서울 시내 하고 그 다음에 서울 시내 주요 도로와 철도를 지화를 하겠답니다. 철도와 주요 철도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 이때까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토지 공개념을 기반으로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주택의 주택 공급을 이때까지 강조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민간 주도의 개발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과 공공재개발, 재건축을 확대하겠다는 보통 이런 진행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6 대책, 그 다음 8.4 대책, 전세 대책 등 주택 공급의 대책을, 주요 정책을 사실은 김현미 장관이 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주도해 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물론 그런 많은 기여를 했지만은, 물론 김현미 장관이 장관으로 했기 때문에 책임은 김현미 장관이 지지만은 주로 이 사람 머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대부분이. 공공주도 주택 공급이 뭐냐? 그러면 이 공공주택 주택 공급이란 공공자가주택으로 이 토지 임대부라는 거예요. 토지 임대부. 토지는 공공이 가지고 주택은 개인이 소유한다는 거죠. 이게 중국식 아닙니까? 이러면 중국에서 토지는 국가 소유고 건물만 개인 소유죠. 그죠? 이게 참 이래 되면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판매 조건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택 매매 대상은 공공이라는 거죠. 공공이 가진다 이거죠. 주택의 매매 대상 공공.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정책이 있는데, 근데 수요자가 외면을 했다는 거죠. 그게 로또 분양 논란이 있었고 외면했고, 또 로또 분양 논란이 있었고 실패한 정책인데 다시 이걸 꺼내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것을 해서 판매 조건부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한다는 정책입니다. 이 사람이 사고방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계속 해 나갈 거라는 그죠? 정부 분양가 낮추고 대팔 때 LH에 매각하는 공공 자가주택을 예고했다는 겁니다. 예고한다는 거죠. 아직 장관도 안 됐는데 벌써 장관된 것처럼 지금 주택 공급 정책이 나왔다는 거죠. 이른바 변창흠식 주택 공급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의 방식은 공급을 늘리되 토지 공개념에 입각해 개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발 이익은 환수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 공공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가 이 자유시장 체제인데, 모든 공급은 사실 민간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는 공공에서 하겠다는 것, 이런 것을 이 문제가 돼서 이때까지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이죠. 시장에서는 이미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방식이어서 실행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한번 실패한 정책이라 이거죠. 이게 먼저 공공자가주택 방안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변 후보자는 7일 동아일보의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는 지구 계획 단계에서 어떻게 배분하고
배치할지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 시기가 시급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은 이미 지구계획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공공자가주택 방식, 양대 방식인 토지 임대부나 토지는 공공이, 주택은 개인이 소유하는 거나 판매조건부, 분양주택 매각 시 LH 등 공공의 주택을 되팔도록 제한하는 방식은 시장에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이게 이렇게 분양을 했을 때 구매를 안 한다 이거죠. 그죠? 매입을 안 한다 그죠? 그래서 실패한 정책인데 다시 이걸 들고 놓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죠. 2007년 경기 군포 부곡지구에서 약 400채가 분양된 판매조건부 주택의 경우 미분양이나 계약 해지 등으로 일반 분양으로 전환된 상태다는 겁니다. 2009년 분양을 시작한 토지 임대부 방식의 보금자리 주택은 도입 당시엔 인근 주택 수요를 흡수해 일부 가격 안정 효과를 봤다는 평가가 받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로또 아파트가 됐다는 겁니다. 이 공공으로 하면 이렇게 불장이 있다는 겁니다. 2011년 2억 5천만원에 분양된 서울 서초구 LH 서초 5단지의 토지 임대부 주택은 전용 84제곱미터 호가가 12억 13억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결국에는 민간으로 이양되면 이렇게 뻥튀기가 된다는 거죠. 2억 5천에 분양된 게. 변창음식 주택 공급 방안이 뭐냐면은 공공자가주택이라는 거. 공공자가 공공, 그죠? 사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고,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는 임차하거나 주택은 LH에 매각하는 것을 의무화, 판매조건부, 이게 그죠? 토지 임대하고 판매조건부 하는 분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시세차익은 불로소득으로 환수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이 공공재로 간다 이거죠. 그죠?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없다는 거죠. 기존 민간조합 중심의 개발 대신 공공이 정비사업 규제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걸 공공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민간은 안 하게, 그럼 민간기업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죠? 용적률 상향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용적률 상향이라는 게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정책인데, 용적률을 더 주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개발이익 상당 부분은 공공이 회수한다는 거죠. 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데 누가 이거 자기가 개인 사유지를 내주겠습니까? 이게 그죠? 발상 자체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도. 도심 고밀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공공임대를 한다는데 도심을 이제 고밀로 개발해갖고 지하철역 주변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개인 사유지도 이제 공공을 해갖고 환수하겠다는 거죠. 용도 변경 통해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왜 자꾸 청년주택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국공유지나 공공청사 등 복합화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쪽방촌 등 주거취약지역에 영구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겠다. 전부 다, 그죠? 청년주택, 그 다음에 이제 잠시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주택만 자꾸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정책 아닙니까? 그죠? 정부의 토지 임대부 주택 공급 사례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실패한 정책들이 여기 있습니다. 옛날에. 현 후보자는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가를 더 낮추겠다는 겁니다. 판매조건부 방식을 함께 적용해 시세 차익을 공공이 가져가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토지 임대부 판매조건부 이 정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시세 차익은 국가가 가져간다는 거죠.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토지 임대부 주택을 되팔 때는 LH 등에 매각하고 전매 제한 기간은 다른 공공분양 주택과 달리 30년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원래 자유시장에서 개인 사유재산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란 말입니다. 이게 토지 소유가 그저 개인한테 안 가면은 이거는 국가한테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개인은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생겨난 못해는 개인이 이제 주도를 하는 나라고, 거기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가장 보호를 잘해주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자유시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무너뜨리고 공공으로 간다 이거죠. 국가가 주도하는 세상으로 간다 이거죠.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이 아닌 공공이 나서서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거죠. 변 후보자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는 물론 분양 원가 공개도 강하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조합, 시공사, 철거업체 등이 결탁 및 조직돼 세입자들을 외곽으로 내모는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과 유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공익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완전한 민간 사업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공익사업이라 이거죠. 이게 이제 개인 주도 사업이 아니라 이거죠. 토지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 개발권은 공공이 가지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설치해 정비사업이 필요한지부터 공공이 결정하고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소신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참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도심 역세권 고밀화 등도 변창음식 공급 방안의 주요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렴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런 규제 완화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현 후보자는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방안으로 역세권 용도 변경을 통한 청년주택, 국공유지나 공공청사를 복합화하는 정책,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꼽는 바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공공성을 강조하는 변 후보자의 방식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 지적한다. 근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차익이 없는 공공자가주택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호응을 얻을 수 있지만 주택시장의 주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원 건국대 부동학사 교수는 도시재생, 공공재개발 등은 모두 틈새를 공략한 수준의 대책이라며 민간과 협업하는 등 좀 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공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 나라 정부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공급을 할 수 있게 공공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실패 정책을 끝나면은 이게 그 기간 동안 이것이 분양할 때까지 그저 기간 동안 주택가격은 다른 이제 민간 공급이 안 되면은 엄청 올라가겠죠. 그죠? 다행히 부산은 서울은 그렇겠지만은 지방은 또 안 그렇잖아요. 지방은 또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하니까 지금 잘 공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 서울과 지방의 미래 방향은 다르게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거는 또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